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TQQQ, NVDL, XXL 돈복사 성공을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닉 튜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딜레마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0.25% 또는 0.5%를 어떻게 인하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0.5%에 대해서 약간의 비중을 좀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보호 급여 청구는 8월까지 작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튜밀하우스가 얘기했듯이 하지만 저는 50으로 시작할 것을 약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거는 앞으로 패드에서는 50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0을 인하하면 어느 정도 시장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표 9월 18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것 같고요. 이때 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거의 PPI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원 생산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올랐다는 거.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가 약간 상승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에 따르듯이 50bp 인하한다. 이런 약간의 뉘앙스들이 비치니까 10년물이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57%, 43%로 좀 바뀌었죠. 20%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43%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bp의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하고요. 브로드컴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들도 오라클, 그리고 구글, 메타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조금 힘을 못 쓰는 듯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나스닥은 0.96%, S&P 500은 0.77%, 다우존스는 0.59%, 너스는 1.21%,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피어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 43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기,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다. 그러지만 중립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9월 18일 전에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지금 제가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게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관망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 9월 18일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풋콜 옵션을 보시면 이럴 때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늦더라도 바닥을 못 잡더라도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까지 쭉 떨어지면은 그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표를 보고 이렇게 공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는 가지고 가셔야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질 때 여기가 똑같죠? 그래서 올라왔다 떨어질 때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찬스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매도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물타기를 어느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바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면 이렇게 200일선 근처에 와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채널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들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 하지만 9월 18일 금리 인하는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봉을 깨트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약간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저항선은 19,936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좀 지켜봐야 될 단계라고 보입니다.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곧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때 가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S&P 500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금방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좀 안정적이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은
S&P 500, 뭐, 부라든지 스파이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 하시면 되겠고, 2배는 SSO, 그 다음에 3배는 UPRO,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쇠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어제도 13% 올라갔죠? 하지만 떨어질 때도 또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신 분들은 S&P 500 주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우는 뭐 이런 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아직 매수 타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는 뭐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혹시라도 빠진다면 그때 가서 이럴 때 주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시면 지금 지지선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16,600대 여기서 어느 정도 맞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보시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하지만 저항선은 전고점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SI도 보시면 이게 이제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낮은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좋고요. 이제 고점도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간다면 9월 조정, 10월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12월까지 뭐 이제 산타넬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QQQ를 보시면 QQQ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음봉이 나왔고 이거를 하나 둘 세 개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속세 같은 경우는 뭐 한 13% 정도 수익이 생겼죠. 이때 딱 들어가서. TQQQ도 지금 60불 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수를 어제 엊그저께 먼저 들어가고 어제는 TQQQ를 좀 진입을 했죠. 약간 빠졌을 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분은 다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수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약간의 이제 상승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도치가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크게 뭐 이상 없이 상승을 한다면 추세 좀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또 하락이 나온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석수입니다. 석수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럴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켜봤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서 13% 정도 수익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는 도치가 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일 새벽에 새벽까지 종가를 보고 아무래도 좀 뭔가를 베팅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그래도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애플은 뭐 그대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QQQ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플이 하락한다면 QQQ라든지 어느 정도 나스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 항상 관심 가져야 됩니다. 테슬라는 뭐 큰 상승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하락했는데 일단은 이 음봉을 제껴놓고 상승을 해야 된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상승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꺾여서 내려간다 하면은 다시 또 200불대까지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저희가 들어간 게 이제 석술 들어가고 NVDL로 들어갔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맥스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개 추세가 있는데 여기를 깨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못 깨고 올라간다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한 120불 넘어서 좀 이 정도까지 120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뚫고 간다면 상승 추세 가능해 보입니다. NVDL도 뭐 어제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좀 들어가서 괜찮은 수익을 좀 거뒀습니다. 물론 이때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속술 들어갔었죠. 속술.
그래서 속수도 엔비디아만큼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고, 어제는 속수보다는 NVDL 좀 괜찮을 것 같아서 NVDL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VDL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상승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여기 터치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느냐,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 카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의견 드립니다. 뭐 제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의견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너무 맹신할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의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 있고요. 카톡방 들어와셔서 텔레그램 링크 달라고 하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드리니까요.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비번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